김민하 기자, 첫 번째 주제는요. 민식이법은 어디로입니다. 어린이날인데 민식이법 논란이 많이 보도가 돼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떤 논란이에요? 누가 이제 휴대폰 게임을 만들었는데 제목이 뭐 스쿨존을 뚫어라 민식이법은 무서워인데요. 이게 스쿨존에서 아이들을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뭐 택시 운전을 하는 뭐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 바로 경찰에 잡혀가는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결국 스쿨존 교통사고 희생자들을 희화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막 나왔는데, 일단 제작자는 뭐 재미로 만들었다, 그리고 민식이법의 문제점을 뭐 얘기하고 싶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이 게임 자체도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이게 민식이법에 대한 어떤 반감이 그만큼 지금 심각하다, 이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서 아마 이렇게 더 많이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스쿨존 사고를 더 엄하게 처벌하는 그거죠? 그렇습니다. 기존의 이제 법은, 기존의 교통사고 특례법은 이 어린이 보호구역, 그러니까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사고를 냈고 이 책임이 인정될 경우에 5년 이하의 금고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사망 사고일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이 가중 처벌을 하도록 한 게 이제 이른바 민식이법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미 개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가 우려된다는 거죠? 이게 실수로 사고를 내는 경우에도 이게 범죄자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단적인 예로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뭐 갑자기 뛰어나와서 뭔가 이제 운전자가 피하지 못해서 사고를 내는 경우에 이거 뭐 운전자가 모두 책임지는 거는 부당한데, 그럼에도 이런 법 조항 때문에 과잉 처벌이 돼서 결국 억울한 범죄자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식이법이 논의가 될 때부터 이런 우려는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는데, 이렇다 보니까 요새 뭐 내비게이션 앱에는 스쿨존 우회 이제 그 경로를 알려주는 기능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 등의 어떤 가입 계약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보험사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또 광고를 하는 이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법이 좀 너무 과하다라는 우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근거가 있는 겁니까, 어때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중처벌이 된다라는 거는 사실인데, 네. 우려를 하시는 부분들은 많이 좀 과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민식이법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규정 속도를 뭐 위반한다든지, 그다음에 전방주시나 좌우를 살피는 등의 안전 의무를 소홀히 했다라는 전제가 일단은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규정 속도를 지키고 뭐 어린이 안전에 충분히 유의하면서 운전을 했다라면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린이 안전 의무를 준수를 결론적으로 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게 정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도 벌금 하한이 지금 500만 원 아닙니까? 근데 이게 또 재판부가 재량에 따라서 형량을 감경해 줄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감안을 하면 이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 책임이 경미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뭐 기소유예를 해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스치기만 해도 뭐 전과자가 된다, 이런 우려는 좀 너무한 우려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당에서도 법 개정 목소리가 나온다면서요? 김두관 의원이 올 민식이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그래서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이게 처벌을 완화하자라는 방향으로 법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성격 자체를 좀 강화하자, 이런 내용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쿨존 차도에 화강암 박석 포장을 해서 속도를 못 내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공중에 있는 신호등을 도로 옆으로 이제 보내서 뭐 높이를 낮춰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뭐 굳이 뭐 단속을 안 해도 차들이 천천히 달리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인 건데요. 결론적으로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더 잘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좀 제도를 바꿔보자라는 얘기인데, 뭐 책임이 결국 인정될 경우에는 역시 뭐 받게 되는 처벌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뭐 굳이 민식이법 개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냐, 여기엔 좀 의문이 좀 생깁니다. 다른 얘기네요, 이거는. 그렇죠. 어린이 보호구역 보호장치 강화,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계속 논란이 이어지는 진짜 이유가 뭐 따로 있어요? 이게 최근에 이 민식이법 제정의 계기가 된 김민식 군의 이제 사망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거든요. 이 판결이 이제 과하다, 이런 여론들이 형성이 되면서 좀 최근에 또 반발이 또 커졌다, 이런 영향도 있습니다.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이 가해 운전자가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를 받았다는 건데요.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시속 30km 이하의 속도로 일단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던 피해자를 치어서 이제 사망하게 한 것인데, 이 판결을 분석을 해보자면 일단 피해자 측하고 운전자가 합의를 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이 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이제 발생했다는 거,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이제 피해자가 사고를 당했다는 거 예. 이런 점들은 이제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반면 제한 속도를 준수했고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달려가듯이 움직인 점이 있다. 이 점은 이제 운전자에게 다소 유리하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사실 검찰이 5년 구형을 했지만 2년 선고가 나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판결입니다. 근데 이건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된 게 아니라 과거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있던 교통사고 특례법이 적용된 사례지 민식이법이 적용된 것은 아닌데 하지만 민식이법이 만약에 그 지금 시행이 된 이유였다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례라고 보이고 그렇다면 아마 이것보다 중한 판결이 내려졌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운전자 주의 의무와 규정 속도 위반 이런 게 아니면 처벌을 안 받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좀 불안감을 크게 가지는 거는 뭐 두 가지 논리인데 첫 번째는 뭔가 내가 이런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 상황 때문에 억울한 처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민식이법의 찬반을 떠나서 내가 억울할 일을 당할 우려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가 이 관점에서 한번 이 사건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둘째로 이 반발의 배경에는 민식이법이라는 게 이 피해자들이 어떤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 때문에 정치권이 그것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만들어진 법이다라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법이라는 게 이렇게 좀 어떤 동정심이나 어떤 감정에 휩쓸려서 만들어지기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법 절차에 보면은 뭐 법적 안정성이나 이런 걸 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과정이 있었다는 걸 살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좀 민식이법을 판단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어린이를 위한 방역입니다. 오늘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린이들이 친구들과 만나고 싶고 마스크 없이 놀고 싶을 텐데 잘 참아줬다라면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방역 대책의 주요 대상 중 하나가 또 어린이라는 점에서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방역 당국 브리핑에 어린이가 등장한 일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난달 29일에 이제 5월을 맞아서 어린이를 상대로 한 특별 브리핑을 영상으로 이제 공개를 했던 건데요. 그래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을 비롯해서 전문가들이 이제 어린이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여기 나온 어린이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생일 파티를 해도 되는 것인지 또 코로나19에 걸렸던 친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일하려면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질문들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생일 파티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답변이 뭐였죠? 이 생일 파티는 아무래도 여러 명이 모이는 것은 이제 안 되니까 예. 영상으로 대신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이제 답변들을 했고요. 예. 또 코로나19에 걸렸던 친구를 또 놀리거나 괴롭히면 안 된다. 그리고 뭐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열심히만 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일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답변들을 정은경 본부장을 비롯해서 전문가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방역의 주체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궁금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히 답변을 해주는 일이 그렇죠. 또 필요했던 거죠. 이제 학교 등교 계약도 하니까 어린이들한테 준비를 더 시켜야죠. 그렇죠. 교육부가 어제 이제 방역 지침을 등교 수업 방안을 발표하면서 같이 공개를 했는데요. 마스크를 이제 수업 시간은 물론 쉬는 시간에도 계속 착용을 해야 되겠고 또 책상 사이를 최대한 넓히기로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짝꿍이 없이 한 줄씩 이제 학생들이 앉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둠 수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고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급별로 쉬는 시간도 좀 달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급식 과정에서도 학년별, 학급별로 시차를 둬서 배식 시간을 분산한다든지 또 임시 칸막이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이제 조치가 취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 덕분에 이제 모여서 반찬을 나눠 먹는다던가 이런 일은 자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요. 또 체육이나 음악 수업에서도 좀 침방울 확산 우려가 있는 이런 활동들은 자제를 시킨다라고 합니다. 학교에 가도 과거와 똑같지 않고 상당히 변화가 있네요. 그렇죠. 지금 어린이들이 집에 있으면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상당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또 느끼는 사례가 많았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도 우리들이 이 어른들이 좀 정확한 정보를 어린이들에게 주고 좀 안심을 시켜줘야 되겠고 또 어린이들 역시 사회 공동체의 일원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들이 어린이들을 향한 좀 노력들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민아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